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자 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4단원인데 4단원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과 좀 연관이 있고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에 이어서 같은 학습 목표로 이번에는 새로운 실 하나 배울 건데요.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언급할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작품들은요, 나름대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바탕으로 돼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에 나온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사회문화적 상황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걸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쓰게 되었는지,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의 주제 등을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74쪽 가겠습니다. 얼굴 반찬이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반찬, 공광규.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시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학습 목표 생각 좀 해볼게요. 174쪽 맨 위에 보면요, 시에 반영된 현대사의 모습을 파악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시대적인 배경이, 문화적인 상황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얼굴 반찬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반찬을 밥 먹으면 같이 먹긴 하는데 얼굴이라는 말을 달아서 반찬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시의 제목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네,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건데, 제목은 얼굴 반찬이었고요. 공광규라는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작품 들어가기에 앞서 이걸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작품을 보는 것을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이 반영론적인 시각으로 이 시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시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작품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 작품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작품에 관련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크게 몇 개의 연호로 되어 있습니까? 3개의 연호로 되어 있죠?
여기가 1년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의미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형식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먼저 1년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 힌트가 되어 있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밥상머리는 어쩌고 저쩌고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2년은 시간은 지금이죠. 지금 내 새벽 밥상에는 어쩌고 저쩌고 했고요. 그리고 3년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는데 역시 시간상으로는 지금이 되겠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있었고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밥상머리라는 거는 밥 먹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가족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밥을 먹었던 얘기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까지 3대가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옛날 밥상에서 보였던 장면입니다. 가끔은요, 이런 가족들이 먹는 밥상에 이웃집 아저씨도 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앉았냐면요, 간식처럼 앉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현이 좀 특이하죠. 간식은 원래 주식에 별도로 먹는 그 음식은 이제 간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다른 이웃집 사람들, 친척들이 오니까 주식이 아닌 간식처럼, 원래 있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니까 간식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럼 이 간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먼 친척들을 간식이라고 했고요. 굳이 표현법으로 따지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은육의 이제 지표가 되는데, 대상을 좀 더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간식처럼 앉아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어떨 때는 외지에 다른 곳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옵니다. 고모와 삼촌은 우리 가족이기도 하지만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데서 사는 가족들이죠.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와서 앉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참 좀 특이한데요. 외식은 또 뭡니까? 가족끼리 먹는 밥이 있고요. 또 나가서 먹는 밥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 먹는 거죠. 외식이죠. 그래서 이 외식도 역시 얘기하는 대상은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의 얘기네요. 고모와 삼촌이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대상을요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모처럼 미르마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은유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고기 반찬 많이 먹지만 예전에는 고기가 없어서 이제 풀잎을 많이 먹었겠죠. 좋은 지금 뭐 고급진 음식은 아니지만은 다 같이 먹으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박한 반찬을 우리는 풀잎 반찬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박한 반찬들과 잘 어울렸답니다. 누가? 우리 가족과 이웃집 사람들과 친척들과 부모와 삼촌까지 다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년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죠. 과거에는 그 밥상의 풍경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정겨웠죠. 1년은요. 굳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다 같이 함께 밥을 먹는데요. 그 밥 먹는 사람들이 정겹게 함께 있었던 그 과거의 밥상 풍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 입장에서는 이 과거의 순간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그리운 순간이었죠. 그 이유를 이제 2연에 가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새벽에 혼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밥상머리. 이거랑 아까 뭐가 반대입니까? 풀잎 반찬과 반대죠. 풀잎 반찬은 소박한 그런 반찬인데 고기 반찬은 어떤 반찬입니까? 풍요로운 반찬이죠. 먹거리가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풀잎 같은 이런 걸 먹고 소박했지만 지금 먹는 그 내용물 소재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고기 반찬에 가득한 늦은 밥상머리입니다. 왜 늦게 먹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들도 있습니다. 딸도 있고요. 아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밥상머리에는 없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요?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갔죠. 뭐 아들은 직장, 딸은 뭐 학교, 아내는 마침 또 동창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요. 그 혼자 남은 밥을 먹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나는 마치 사료처럼 모든 밥을 퍼놓고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료는 사람이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동물이 먹는 건데요. 왜 사료라고 했을까요? 밥맛이 어떨까요? 밥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 같이 먹으면 뭐 재미도 있고요. 얘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을 건데 혼자 먹다 보니까 그 밥맛이 별론 겁니다. 쌀이 씹히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를 사료처럼 퍼놓았다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재밌는 표현이네요. 아까 이거 똑같죠? 간식처럼, 외식처럼, 사료처럼 어떤 대상을 좀 색다르게 표현하게 쓴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2연을 더 정리해보면 이건 전체 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풍경인데요. 화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풍경은 아니고요. 정겹지도 않은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현재를 바꿀게요. 또 과거를 썼으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밥상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연애에 연속되는 시간인데요.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내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네요. 다시 얘기하면은 전에는 다 같이 먹는 그 공동체적인 삶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혼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밥상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중심 사회가 되었죠. 지금은 그 개인 중심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3년에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 대체를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시의 내용이 별로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는 뭐 특이한 표현을 제외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 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를 감상하고 이제 자기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를 왜 썼을까? 3년이 힌트가 될 건데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시의 창작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생각해 볼 게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 시에 어떻게 담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과 2년에서의 요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다라고 한 거는 현대사회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면, 같이 지금부터는 개인화된 현대사회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이어서 학습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그와 함께 핵심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자유시죠? 오늘 형식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고요. 허정치는 이제 자신의 느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의 성격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 세태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비판적이 되겠고요. 자조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조, 스스로 자자인데요. 스스로 자신을 약간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아내도 딸도 아들도 없죠. 혼자 밥을 먹는 그 혼밥의 상황, 이게 좀 비참하기도 하고요. 누추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신을 좀 비하하는 내용, 비하는 좀 그렇고요. 자신을 좀 낮추는 내용, 그래서 자조적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과거와 현재의 밥상의 풍경이 나와 있고요. 주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와 그 세태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죠. 핵가족이 뭡니까? 대가족이 반단 말이죠. 한 명이 스스로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더. 그 핵가족화되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을 갖고 있죠. 뭘 비판했나요? 예전에 다 같이 먹어서 정겹게 즐겁게 먹었는데 밥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3년에서 얘기하고 있죠. 특징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밥상 풍경은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1년과 2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함께 식사하는 식구들을 얼굴 반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제목에 나왔던 거죠. 제목 얼굴 반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번 이 시의 1년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럴까요? 과거에는 어떤 밥상의 풍경이었나요? 대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밥도 먹었고요. 가끔 이웃 주민이나 먼 친척까지 모여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죠. 풀잎반찬을 먹어도 소복한 밥상을 차려도 같이 먹고 정겹게 마주하며 식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과거의 밥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고기 반찬으로 먹는 건 풍요롭지만 아들과 딸이 같이 못하니까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풍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175쪽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밥상의 풍경이 달라진 까닭을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회 수업과 좀 연관을 시키면 되겠는데요. 이 시에 나와 있는 시의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다 같이 어울려 있는 옛날에 옛날에 그 농경사회였겠죠. 그 농경사회가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개인주의가 더 심해졌고요. 물질주의가 더 확대가 되었죠.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고기 반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주의. 개인주의는 아들, 딸, 아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개인주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3번. 다음은 이 시를 쓴 시인과 대담한 내용입니다. 대담이 뭡니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시의 창작 의도를 생각해보고요. 각자 느낀 점을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잡지의 내용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의 사회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많이 만든다. 이는 핵가족화를 넘어 가족의 해체를 낳았다. 핵가족화된 그 가족의 모습을 나름대로 비판하는 내용의 잡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 밥을 먹을 기회도 없고 가족끼리 부쩍대며 사는 재미가 없다. 요새는 소셜 다이닝이라고 누리소통망이라는 SNS입니다. SNS 활용을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는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얼굴 반찬이 되자고 한 것이다. 누가 얘기했을까? 이렇게 작가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인이 혼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얼굴 반찬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회운동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잡지에 시인과 대담한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시를 왜 썼을까? 그 창작 의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의도는 뭘까요? 일단 시인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공동체의 따뜻한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이 회복되길 바라는 게 이 시의 창작 의도겠죠. 예전만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를 통해 개인화되고 물질화된 현대사회에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거 이제 좀 읽고 나서 설명할게요.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인 중심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자기 소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이제 사실 100개 쓰는 건 아니고 그 교과서 175쪽 밑에다가 자기 생각 한번 써보세요. 이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요즘 사회, 무관심한 요즘의 사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쓴 거죠. 혼자 밥 먹는 문화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생각을 쓴 겁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더 만들어서 일시의 창작 의도 그리고 자신의 느낀 점을 이어서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운 오아시스 테탁스 스피어 사건에 의해서 이 얼굴 반찬이라는 시도 나름대로 사회문화적 상황이 담겨있는 시였습니다. 왜 우리가 작품 읽을 때 이걸 강조하나, 사회문화적 배경 상황을 강조하냐면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이 사회문화적 상황에는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작가가 하게 되고요. 그 작가가 의미 부여한 것이 작품으로 창작이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주제가 나오고요. 창작 의도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하는 시 강의에서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얼굴 반찬이라는 시를 알아봤고요. 그 작품의 내용과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 창작 의도 등에 대해서 학습 활동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